자, 대표값과 삼포도인데요. 자, 82쪽 펴시면요. 대표값부터 해볼게요. 자, 이게 일단 대표값이라고 하는 게 뭘까? 자, 근데 기존에 이미 배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를 조금 해주면요. 평균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전체 반 학생 뭐 10명에 뭐 30명의 키를 조사하였다. 키를 조사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아니, 몸무게를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뭐라 해야 되나 발 사이즈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조사할 수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수학이라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요 파트는 통계학에 가까운 파트예요. 수학이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고 통계학에 가까운 파트고 조금 이제 TMI로 얘기해주면 통계학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발전한 학문이에요. 시작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국가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그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러려면 현재 국민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10대가 몇 명이고 20대 몇 명이고 30대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국민주택 총조사부터 해갖고 한 4년 주기로 하거든요. 통계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금 잘 거두려고.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한 학문이에요, 통계학이. 그래서 통계학은 수학적 그런 원리나 어떤 그 이론들을 베이스로 해서 전개해 나가는데 좀 독특히 구별되는 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수학이긴 수학인데 조금 응용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학문의 출발점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보통 통계학에서는 확률론도 많이 다루고요. 뭐 여기서 지금 이제부터 설명할 이제 평균 주간 뭐 대표값 그다음에 뭐 퍼짐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시각화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일목요연하게 보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접어들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 무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공정에서 그 독일군이 패배했던 원인이 뭐냐면 균이란 무기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균질한.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를 들면은 100개의 성능을 내는 전차가 있는데 얘를 다량 생산하면서 일정한 품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이걸 하질 못한 거야. 왜냐면 공정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미세 공정이라 해야 되나? 공정이 균일하지 않아서. 근데 이걸 해낸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정에서의 통계학 기법을 사용하는 그 학문이 이제 점차 발전한 게 산업공학과라고 산업공학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요. Manufacturing, Engineering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관리자 양성하고 막 그래요. 공정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빅데이터가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 해가지고 AI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론을 전개해 나갈 때 통계학 이론을 전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접하는 기술들 최근에 조금 혁명적인 게 이제 챗GPT 정도 대화형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이용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이걸로 최근도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네 한번 쳐보세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근데 지금 영어밖에 안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아 나 오늘 일기 써줘. 한번 써줘요. 내 일기를 써줘. 그러니까 내가 정보만 주면. 나 오늘 날씨 이렇고 나 오늘 무슨 일 했어. 야 이거에 대해서 일기 좀 써줄래? 그럼 네 알겠어요 하면서 일기를 쫙 써줘요. 네, 나중에 보여줄게 이따 쉬는 시간에. 영어로 숙제로 네, 영어로 써줘요. 네, 그래서 얘가 코드도 짜주거든요. 와. 컴퓨터 코드도 짜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써줘, 자기소개서 써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잘 해내야 된다. 이게 TMI가 좀 길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자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얘를 일단 정의부터 좀 해볼게요. 자 대표값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대표하는 값인데 어떤 걸 대표를 할까?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고 할까요? 번역하면 데이터인데 자료 전체에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나타내는 값. 이게 정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값이란 게 어떤 걸까? 자,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라고 하는데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요. 예를 들면 1반이랑 2반이 있다고 볼게요. 학교에. 그럼 1반의 평균 키는 170cm, 2반은 160cm라고 해볼게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수치만 봤을 때 뭘 파악할 수 있죠? 아, 그냥 그 면밀히 따지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1반이 2반보다 키가 크겠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대표값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값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안경을 쓴 학생의 수라든지 뭐 이런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는 것들을 이제 수로 표현한 값이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아, 그래서 얘가 값이 뭐여야 된다고요? numerical 수예요, 수.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수로 표현한 값들 중에 하나가 대표값이구나. 그러면 자, 대표값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냐? 자,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첫 번째로 평균이라고 있겠죠. 평균.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해봐서 알죠? 그래서 이 평균은 이제 정의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자, 평균은요. 이제 변량의 개수, 이것도 설명해 줄게요. 변량이 뭔지. 변량의 개수 분의 변량의 총합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단 이건 중요하니까 공식 같은 거라서 파란색으로 쳐놓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몇 명 있어요? 하나, 나 빼고 하나, 둘, 셋, 넷, 5명 있죠. 그럼 5명의 수학 점수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데이터가 수학 점수 5명.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얘 보세요. 한 명 예를 들면 민성이 100점, 학빈이 50점, 뭐 그다음 60점, 70점, 80점 이렇게 있다 볼게요. 그러면 요거 지금 이거 하나 있죠. 이게 별량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별량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데이터 5개가 있다고 했을 때 평균을 구해볼까? 맞아요. 그래서 이 별량이 지금 몇 개라고요? 5개죠. 그래서 5가 분모로 가고요. 나 분자는요. 100 더하기 50 더하기 60 더하기 70 더하기 80이 되겠죠. 그러면 얘 지금 다 더하면 몇이야? 360이에요. 그럼 5분의 360이 돼서 70이 맞아요? 네, 72.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아,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그냥 대표값 평균만 쓰지 왜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자, 어떤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서 그래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자, 얘를요. 요 데이터를 다시 크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그럼 크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거를 좀 수직선상에서 표현해 볼게.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만약 대략적으로 여기가 50, 그다음에 여기 60, 그다음에 얘가 70, 그다음에 얘가 80, 그다음 여기가 100. 그다음에 좀 더 추가해 볼까? 좀 극단적인 값을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면 10도 추가해 볼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만약에 10까지 고려를 해 준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6분의 370이 돼서 몇이 돼요? 이거 지금 대략 61점 몇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구한 72점 있잖아요. 얘는 대략적으로 여기에 위치해 있겠죠. 맞아요? 근데 61점 몇은 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 10이라는 애 때문에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이 대체로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값으로서 적절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성이 떨어지는 어떤 경우냐면 요런 10이나 100 같은 거 있죠. 만약에 얘네가 없다고 볼게요. 얘네가 없다고 봤을 때는 얘네 중심으로 이렇게 딱 정중앙으로 위치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얘네 이 10이나 100 같은 그런 극단적인 값들이 그 평균을 구하는 식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좀 왜곡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뭐 화살을 그러니까 양궁에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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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있다 봐봐. 1차식이 10점, 2차식이 10점, 3차식이 10점, 4차식이 1점이야 만약에. 그러면 이 선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잘했잖아. 네 번째는 못한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사실 얘를 그냥 상식적으로 만약에 네 번째는 실수를 했다 갑자기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니 팔이 갑자기 하면서 갑자기 부상이 당했어. 이런 변수도 있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지만 그런다고 했을 때 얘는 평소에 10점을 계속 맞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를 실제로 평균을 구해보면요.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 해봐요. 얘를 4로 나눠. 그럼 31이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7.9점짜리 점수로 7.9점짜리 선수가 돼요. 이런 극단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값들 이걸 이제 이상치라고 하거든요. 이걸 좀 배제해주기 위해서 개발한 게 중앙값과 최빈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평균도 쓰고요. 근데 평균이랑 중앙값이랑 최빈값을 같이 구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면 평가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민성이를 만나는 시간은 지금 수학 시간이죠. 하지만 민성이가 나는 민성이의 수학 실력만으로 봤을 때 얘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라고만 평가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민성이가 영어랑 국어는 엄청 잘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의 잣대로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의 잣대로 볼 수 있으면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값이랑 최빈값도 보통 구하고요. 특히 최빈값 이렇게 세 개 보통 구해요. 세 개 구해가지고 보통 자료를 더 잘 파악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값이 나왔는데 그럼 중앙값이라는 애는 어떤 애일까 볼게요. 자, 중앙값은 말 그대로 아까 내가 어떻게 했었죠? 얘를 지금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죠. 맞아요? 그러면 일단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 정의를 쓸게요.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 지금 데이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랭크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그게 지금 몇 번째인지 보는 거거든요. 자, 이거 지금 6개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쓰고 줄 거예요. 1등, 2등, 3등이죠. 그다음 4등, 5등, 6등이죠. 그럼 전체 데이터 6개인데 선생님 그러면은 중앙값은 말 그대로 딱 중앙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앙값이 2등이나 1등이나 뭐 5등이나 6등이 이런 데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총 6개니까 그러니까 별량이 6개니까 이 3등과 4등 사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65점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10점까지 고려한 평균 61이었잖아요. 대체로 그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값도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서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이건 아까는 지금 이거 6개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5개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쉬워져요. 만약에 10이 없다고 볼게요. 10이 없다고 봤을 때는 여기 1등, 2등, 3등, 4등, 5등 되죠. 그럴 때 3등이에요. 중앙값이. 그러니까 짝수계일 때는 그러니까 아까는 6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등 값이랑 4등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줘. 그 평균을 해줘. 그 두 개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그게 중앙값이 되고요. 홀수계일 때는 그냥 1, 2, 3, 4, 5 있으면 3등이에요. 중앙값이.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했죠? 이게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중앙값 이제 정의를 쓰면요.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값. 네,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이제 이해했죠? 그래서 홀수기일 때는요, 그냥 이건 예시로서 그냥 쓸게요. 만약에 5개야, 연령이. 그럼 1, 2, 3, 4, 5. 이거 순위예요, 순위. 숫자 아니에요? 그랬을 때 중앙값 뭐예요? 3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홀수기일 때고요. 그다음 짝수기일 때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여기 순위예요, 이것도. 2, 3, 4, 5, 6 있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3등이랑 4등 있죠. 그럼 3등이랑 4등 있을 때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서 다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빈값인데요. 이것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생겼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냥 점수라고 해볼게요. 그냥 의미의 점수. 했을 때, 자, 10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의 학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도수분포표 우리 그린 거 알아요? 기억납니까 이거? 1학년 때 했었는데. 자, 도수분포표를 내가 하나 제시해 줄게요. 그냥 지금 진짜 즉석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수학 점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도수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뭐 10에서 20 하고 땡땡땡 90에서 100 이렇게 있고 토탈 영어로 안 쓸게요. 나중에 영어로 다 썼어요. 개라고 할게요. 개.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10명이라고 해볼게요. 10명. 10명이 있는데 여기 또 한 명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머지 9명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90에서 100인데 정확하게 더 제시해 줘야 되네. 얘가 90, 95 땡땡땡 95, 100. 그래서 얘가 지금 설명할 얘가 8개 있다 볼게요. 오케이? 그럼 요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얘가 결론적으로 도수가 10명이긴 하겠죠. 맞죠? 근데 얘를 만약에 평균을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면은 뭐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해질까요? 얘 때문에. 대체로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분포를 그려보면요.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긴 할 텐데 이렇게 돼요. 분포를 실제로 그려보면요. 컴퓨터로 돌렸을 때 아니면 진짜 우리가 그릴 수도 있고요. 도수 분포 다각형 그리듯이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대체로 데이터가 쏠려 있잖아요. 근데 막상 얘 때문에 평균이 이쪽에 찍혀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표값을 구해보니까 여기 위치에 있어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을 못 쓰겠죠. 평균을 쓰기가 적절하지 않겠죠. 그럼 중앙값을 쓰자니 중앙값을 쓰면 괜찮긴 하겠네요. 근데 이 중앙값 말고도 만약에 우리가 대표값으로서 여기 지금 95가 8개가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진행한 거잖아요. 그럼 95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랑 다르게 통계학은 경향성을 좀 많이 봐요. 대체로 확률적으로. 네, 그래서 분포를 대표하는 값, 그러니까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우리가 최빈 값을 사용할 때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여기 10점 하나, 90점 하나, 100점 하나, 나머지 95점이야. 95점이 뭐 예를 들면은 8개가 아니라 7개라고 해볼게요. 여기 7개. 그러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95점이. 그래서 95가 대표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빈 값이에요.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최빈 값이 95점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정의가 딴 게 없어요. 여기다 쓸게요.
아, 최빈값이라고 하는 애는 그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쉽죠? 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개념 확인이랑 필수 문제 1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평균 중앙 최빈값 구하라네요. 그러면 일단 평균부터 평균 몇이야 이거? 네, 개념 확인이요. 5죠? 이거 따로 안 해도 되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다음 중앙값은요? 그다음 최빈값은요?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거죠? 3. 자, 그다음에 자, 2번이요. 평균 몇이에요, 이거? 네, 14. 중앙값은요? 14. 그다음에 최빈값은요? 그쵸, 두 개죠?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필수 문제 1번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줄기와 윗그림은 우준에 받는 학생 10명이 통학하는 데 걸린 시간 조사했대요. 자, 그럼 얘 평균 이제 그럼 몇 점 나와요,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할까? 얘 그냥 식만 써볼게요. 자, 얘 지금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분모에는 10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 분자에는요. 이제 이거 각각 더해주면 되는데 이거 읽는 법 알죠? 줄기와 윗그림 이거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자, 얘 5 더하기 6, 그다음에 여기 줄기가 1로 바뀌어져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10, 그다음에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하기 17 더하기 21 더하기 22 더하기 24 더하기 28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 이제 구해주면요. 이거 뭐가 몇이 나오냐면 이거 15.9분 나와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앙값은요. 자, 이거 중앙값도 이거 같이 찾아볼게요. 네, 15 맞는데 자 보세요. 야 지금 10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5등이랑 6등이 몇을 의미하는지 볼게요. 그럼 1, 2, 3, 4 얘가 5등이죠. 얘 6등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값은 2분의 13 더하기 17 해주면 되죠. 그럼 이게 몇이에요? 20에 30이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최빈값은 네 가장 많이 나온 값이니까 네 13 이렇게 될 거예요. 쉽죠? 그다음 필수 문제 2번이요. 자, 다음 표는 학생 5명이 몸무게를 조사해 나타낸 거래요. 자, 이번에는 평균이 역으로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럼 평균을 구하는 식이 있죠. 그 식에서 그러니까 x값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지금 학생 B의 몸무게를 구하라며. 그럼 나는 이 학생 B의 몸무게를 x라고 둘게요. x 킬로그램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이제 평균을 구해봅시다. 평균을 구하는 식이 얘 지금 5명이죠. 그러니까 5분의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A가 지금 몇이야? 39. 그 다음 B, X 더하기 C 52 더하기 D 46 더하기 E가 65죠. 이 평균 몇이래요? 49. 그럼 여기서 X값 찾아주면 돼요. 방정식 풀어가지고. 이쁘게 쓸게요. 이렇게. 계산해볼까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해볼까요? 할 수 있죠? 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 문제 3번. 이거 올릴게요. 그래서 네. 네, 볼게요. 다음 자료는 연운의 반 학생 10명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리의 평균 중앙값을 각각 구하고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이 자료의 대폭값을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말하시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내가 즉석에 쓸게요. 내가 안 갖고 왔네. 70, 65, 95, 73,
90, 100, 75, 92, 600, 80. 자, 이거 안 구해도요. 뭐겠어요? 중앙값이 더 적절해요. 왜일까요? 600 때문에. 네. 일단 이거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더 적절한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그 나중에 수리논술 하면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안 구해봐도 일단 이해가 되죠. 안 구해도 600 같은 거는 이상치죠. 이상치. 그럼 일단 평균 구해볼게요. 그러면 10으로 나눠야겠네.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해봐야 돼요, 이거. 4. 네, 70 더하기 65 더하기 55 더하기 73 더하기 90 더하기 100 더하기 75 더하기 92 더하기 600 더하기 80. 이렇게 해주면요. 이거 몇 분 나오냐면 134분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앙값은요? 네? 아니요. 이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요. 자, 제일 작은 게 65죠. 그러니까 85분 나오거든요, 이거. 왜냐면 이거 지금 보세요. 5등 찾아봐, 5등. 자, 얘가 1등, 맞죠? 그다음 얘가 2등, 3등, 그다음 4등, 그다음 5등 어디 있어요? 80이 5등이죠. 얘랑 그다음 6등이 어디예요? 야, 6등이죠. 그러니까 5등과 6등을 평균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2분의 80 더하기 90이죠. 맞죠? 그러면 얘 몇이에요? 85죠? 응? 그러니까 짝수계니까 평균 구한 거야. 5등, 그러니까 5등이랑 6등 각각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예요. 홀수계면 그냥 말 그대로 가운데 거 그냥 잡아주면 되고. 어? 뭐라고? 민수님 뭐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개 있잖아, 10개. 네. 아니, 봐봐요. 여기 아니, 이거 봐봐요, 이거. 1, 2, 3, 4, 5, 6 있죠. 그러면 얘 3등이랑 4등이 중앙이잖아. 근데 이 3등도 중앙이 아니고 4등도 중앙이 아니니까 3등, 4등의 평균을 구한다고요. 그게 중앙값이라고. 이게 정의예요. 이해 안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가,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가 짝수기일 때는 그냥 가운데 있는 거 있죠. 그거 2개 더한 다음에 평균 구해요. 그걸 중앙값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대표값으로 적절한 건 뭐예요? 중앙값이죠. 왜일까요? 왜 그냥 여러분의 언어로 쓰면 되는데 600 같은 애들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18분이니까 자, 이제 삼포도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삼포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자료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예시로서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터 아무거나 그냥 갖고 와 보면 뭐 10, 20, 뭐 20, 30, 30, 뭐 50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 히스토그램 기억나나요? 네, 얘를 만약에 그러니까 도수 분포 다각형을 만들 건데 뭐 일단 해볼게요. 20, 30, 50.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도수를 쓸게요. 자, 도수를 썼을 때 얘가 지금 10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하나, 20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 30 하나만 더 해볼게. 30 이렇게. 그럼 여기 6개? 잠깐만. 둘, 셋, 오케이. 여기. 그럼 50 여기 하나. 자,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여기 한 1, 2, 3이에요 지금 도수가. 좀 잠깐만요.
이거 내려와야 되네요. 살짝. 오케이. 이거 지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얘의 지금 그러니까 점을 찍은 게 지금 각각의 이게 도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데이터의 개수가 이게 몇 개 안 되고요. 그다음 내가 구간을 나눌 때 지금 임의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도수가 엄청 많아. 뭐 예를 들면 한 10만 개야. 막 뭐 예를 들면 막 1000개만 돼도 이거 막 하나하나 점 찍기 빡세죠. 이해돼요? 그리고 또 계급이 여기서는 딸랑 지금 하나, 둘, 뭐 셋, 네 개밖에 없는데 만약 계급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걸 지금 너무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체로의 경향성을 지금 파악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이해돼요? 왜 그림을 그렸냐?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점과 점들을 이어주는 선을 내가 한번 그냥 쭉 이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텐데 얘가 지금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포라고 부를 거예요. 분포. 그냥 분포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각각의 별량들이죠. 맞아요? 이게 지금 각각의 별량들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첫 번째 내가 말하고 싶은 삼포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 별량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요. 데이터를 똑같은 건데 개수가 똑같은데 조금 내가 변형을 가해 볼게요. 네. 초록색으로 해 볼까요? 예를 들면 10 그리고 20을 다 빼봐. 그럼 뭐 한 30, 30, 30, 30, 30, 50 이렇게 둘게요 그냥. 오케이? 그러면 여기 똑같이 여기 지금 초록색 여기 점 찍을 수 있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얘를 좀 내릴게요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뭐예요? 30이 5개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점과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요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 보세요. 그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얘 점과 점들이 이어주는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이해되나요? 다시 제대로 그려보면요 이렇게요. 그래서 초록색과 파란색을 비교했을 때 자, 초록색이 30에 더 쏠려 있죠. 당연히 도수가 더 많으니까 별량의 개수가 30에 쏠려 있으니까 이게 좀 더 높이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봤을 때. 근데 얘가 지금 초록색보다 파란색이 덜 흩어져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각각의 지금 별량들을 쓴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얘를 내가 파란색을요 내가 1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파란색이 지금 1번이고 그다음에 초록색이 지금 2번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해도 되는데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봤을 때 봐봐. 얘를 실제로 평균을 구해볼게요. 얘 평균권 몇이에요? 1번이요? 네, 1번. 30, 10, 10, 20, 30에 50에 80에 110에 140에 190이니까 190을 몇 개로 나눴어요? 7개로 나눴죠. 7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게 몇이죠? 2, 14, 50, 20, 27.1 나오네요 여기. 27.1 몇이 나오죠? 그냥 대략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요. 지금 70에 100에 160에 210을 210을 7로 나오니까 30 나오네요. 그쵸? 그럼 여기 지금 네 여기가 지금 30이 나오네. 그쵸? 그러면 여기 지금 평균이 얘 초록색은요. 자 똑같이 얘가 지금 이렇게 될 거고 맞죠? 아 이거 살짝 네, 네 얘를 이렇게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요 지금 평균이 27.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평균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가 지금 분포가 지금 이렇게 초록색은 30에 이렇게 쏠려 있죠. 네. 그러니까 별량들이 다 30 주변에만 모여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별량이 덜 흐트러져 있겠죠. 이해돼요? 평균에 모여 있잖아요. 평균에 거의 봐봐. 여기 지금 초록색은요. 하나, 둘, 셋, 네 개, 5개나 있잖아요. 30이. 그러니까 평균인 30에 정확히 가까이에 있죠. 바로 위에 있겠죠.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10이랑 50만 지금 퍼져 있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위에 거 1번 보시면 얘 평균이 27.1이잖아요. 그 평균으로부터 얘가 지금 거의 다 이게 그나마 가까운 애들이 얘네고 그다음에 얘도 지금 떨어져 있죠. 계속.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파악했을 때 모양을 보면은 얘가 지금 높이가 더 위에 있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료가 퍼진 정도, 그러니까 자료의 별량이 즉 별량이 흩어진 정도는 초록색 그래프보다 파란색 그래프가 더 퍼져 있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이 퍼진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퍼진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다 그려요. 왜냐면 컴퓨터가 그려줘요 이제. 근데 옛날에 우리 만약에 컴퓨터가 이게 요즘은 그냥 통계 패키지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그냥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막 그 점을 찍고 막 이렇게 얼마나 엄청난 노가다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못 그리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개형을 그릴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삼포도예요. 아, 그래서 삼포도라고 하는 걸 이제 정확히 정의를 쓰면요. 삼포도라고 하는 거는 자료의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 있죠. 아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말한 퍼진 정도죠, 이거.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낸 값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네, 삼포도가 지금 일단 이걸 그럼 선생님 왜 굳이 쓸까요? 왜냐면 우리 아까 방금 자료의 대표값을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료 그러니까 1반이나 2반이나 평균이 170으로 똑같아. 하지만 1반에는 190cm인 친구가 있고 150cm인 친구가 있어. 근데 반면에 2반에는 다 그런 애도 없고 다 오밀조밀하게 170이야.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공통점으로서 평균은 같지만 차이점으로서 극단 이상치가 있잖아요. 극저점, 그러니까 극소점, 극대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교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그런 걸 비교해줄 때는 그러니까 자료의 형태를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수단적으로 도구로서 사용되는 기술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평균이 같다고 해서 그 두 반이 동질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지금? 이해돼요? 예를 들면 볼게요. 만약에 어떤 반에 학비 같은 애가 있어. 190일. 예를 들면. 근데 경수가 있어. 근데 반면에 이 반에는 얘 민성이 같은 애가 있어요. 근데 민성이를 복제해가지고 민성이 10명 있다고 볼게요. 그럼 똑같은 민성이 이리 있어요. 그럼 1반과 2반의 차이가 만약에 평균이 똑같다 해봐. 170으로. 그쵸? 하지만 1반에는 뒤딱 큰 놈도 있고 뒤딱 작은 놈도 있죠. 하지만 2반은 다 오밀조밀한 놈들만 있죠. 그럼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를 단순히 평균으로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삼포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고자. 이해됐나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삼포도라고 하는 게 자료의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요. 내가 아까 평균을 얘기했죠. 이게 평균을 구한 이유는 평균이 대표값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요. 자, 1번과 2번의 삼포도 값을 비교할 거거든요. 자, 그럼 삼포도가 숫자라고 그랬어요. 숫자. 근데 대표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 뒤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지금 형태만 봤을 때 지금 삼포도는요. 흩어져 있는 정도가 그러니까 값이 적을수록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번이랑 2번의 삼포도 값을 실제로 구했을 때 1번이 더 작아요.
왜냐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적다는 말은 덜 흩어져 있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쫙 흐트러져 있어요. 1번처럼. 죄송해요. 2번이 더 작아요. 큰일 날 뻔했네. 네, 2번이 더 작아요. 2번이 더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으니까. 맞죠? 네, 그래서 삼포도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퍼진 정도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라 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삼포도의 그 일종으로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결론적으로 배우겠지만 분산 이런 걸 이제 배울 거고요. 그다음 분산을 루트로 씌운 표준 편차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지금 편차라는 애를 배울 거예요. 나중에 외도 첨도 이런 것도 배워요. 대학교 가면 외도 첨도 막 뭐였더라 지금 까먹었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분포가 얼마나 뾰족한가, 분포가 얼마나 뭉툭한가, 분포가 얼마나 이렇게 좀 언덕이 많은가,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분산까지밖에 안 배워요. 분산 표준 편차만 달아요. 거기까지만. 왜 거기까지 배우냐? 그것까지 제일 많이 써. 외도 첨도까지는 잘 모르요. 변동 개수도 또 있고 막 많아요. 엄청 막 통계학자들이 개발한 게. 근데 이제 우리는 분산 표준 편차까지만 다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좋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삼포도를 공부를 할 건데 그럼 삼포도 안에 우리가 일단 대표적으로 처음 쓰이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럼 그게 시작이 편차예요. 그래서 편차라는 걸 볼게요. 편차. 자, 만만한 데이터가 뭐 있을까? 여기 이거 갖고 올게요. 그냥 이거 똑같은 거. 이게 지금 뭐냐? 복사. 편차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내려가. 자, 일단 정의를 먼저 쓰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줄게요. 자, 편차는요 각 별량에서 그 평균을 뺀 값이에요. 자, 27.1 너무 빡세니까 새로 그릴게요. 새로 잡을게요. 좀 정수로. 어떤 거 있을까? 예를 들면 10, 15, 20, 25, 30 이렇게 있다 볼까? 네, 이렇게 있다 볼게요. 그러면 이거 일단 평균 몇일까요? 20이겠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별량이잖아요, 각각. 오케이? 그러면 이제 편차도 구해볼게요. 신기한 거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 설명해 주려고. 자, 그럼 편차를 구할 거면 뭐라 그랬어요? 각 별량에서 평균을 빼라며요. 맞아요? 그러니까 10에서 20 빼면 여기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5죠. 여기 0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5죠. 얘는요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편차들 각각 구했잖아요. 파란색으로. 그 모든 편차의 합을 구해볼까요? 네. 그래서 모든 편차의 합은 0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삼포도 값을 왜 구한다고요? 그림을 그리면 베스트인데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이 있다고요.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내 뇌 속으로 그 분포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 개형을. 그 개형을 상상을 어떻게 할까? 삼포도 값이 몇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산이 몇인지, 표준 편차가 몇인지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런 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편차의 합이 지금 0이 된다는 사실 일단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보면요. 이게 편차라고 하는 게요.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이거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분포를 그려볼게요. 만만하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10, 15, 20, 25, 30 이렇게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분포가 이렇게 있거든요. 얘 도수가 한 개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 지금 평균이 여기 있죠. 20점. 맞아요?
그럼 20은 당연히 여기 별량에서 20 있잖아 얘. 얘는 평균이랑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0이죠. 쉽게 말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라는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편차를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평균으로부터 별량이 이거 책이 없어요. 떨어진 거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0 나왔잖아요. 편차가. 맞아? 그럼 얘는 지금 떨어진 거리가 10이잖아. 맞죠? 그러면 편차의 절대값을 씌우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네. 그럼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대. 맞아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럼 편차의 절대값 씌우면 그게 거리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해돼요 이거 지금? 그러면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겠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 이제? 아, 그러니까 편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평균으로부터 별량이 떨어진 거리인데, 그럼 만약에 편차에서 편차에 네, 그냥 편차에다가 절대값 씌울게요. 그냥 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소리고, 값이 적을수록 평균이랑 가깝다는 소리겠죠? 아, 클수록 평균으로 이거 쓸게요. 그냥 한글로. 안 돼. 네, 복사 붙이기. 작을수록 평균과 가까움. 됐죠? 자, 이거 그럼 개념 확인이랑 필수 문제 1번 풀어보시고요. 네, 그렇게 풀어보세요. 일단 편차에 대해서까지만 공부했어요 지금. 자, 개념 확인부터 볼게요. 이거 쉽죠? 일단 평균 몇이에요 이거 지금? 땡. 자, 평균 어떻게 구해요? 평균은 자, 여기 지금 5로 나눠준 다음에 이걸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 몇이에요? 13. 그 다음에 이제 편차를 각각 구하래요. 그럼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주면 돼요? 각 별량에서 평균 빼주면 되잖아요. 그게 편차잖아요 지금. 그러면 평균 13이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마 1, 뿔 1, 뿔 2, 0, 마 2. 그래서 편차의 합 몇이에요? 모든 편차의 합 0이죠? 아, 오케이. 잘 풀었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1번이요. 자, x값을 구하려네요. 다섯 가구의 자녀수의 편차를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이거 1번은 어떻게 구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각각의 편차를 모두 더했을 때 몇이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x 몇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이해됩니까? 자, 2번. 다섯 가구의 자녀 수의 평균이 2명일 때 B 가구의 자녀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 각각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섯 가구의 자녀 수의 평균이 2명이래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면은 이게 편차였잖아요. 그럼 각 별량을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약에 A, B, C, D, E라고 해볼게요. 그럼 각 별량이 뭔지 몰라요. 그럼 요 식을 변형을 해줬을 때 각 별량은 평균에다가 편차를 더해준 게 되겠네요. 그럼 평균이 2라고 일단 주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는 몇이에요? 지금 편차가 1이죠. 그러니까 얘 별량이 3이에요. 맞죠? 얘 2죠? 아, 1이죠. 더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 얘는요? 4죠? 얘는요? 1이죠? 얘도 1이네요.
이렇게 각 별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 가구의 자녀 수니까 몇 명이에요? 1명. 오케이. 네.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자, 86쪽 오늘 마지막 내용은 아니고요. 상관관계도 해야 되니까. 그거 맞나? 알았어. 자, 해봅시다. 자, 86쪽이요. 자, 분산과 표준표차. 아,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산포도는 그러니까 자료의 퍼진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거거든요. 자료의 퍼진 정도를 측정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편차 개념을 배웠어요. 근데 문제점이 발생해요, 편차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아까 1번 특징 중에 뭐였어요? 모든 편차의 합이 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료의 전체적인 예를 들면 A반의 자료, B반의 자료를 비교해 보고 싶은 사람이야, 예를 들면. 근데 A의 모든 자료의 그 구성원, 그러니까 즉 각 별량의 편차의 합을 다 구해봤더니 0이 나오고 얘도 0이 나오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도 0 나오고 얘도 0 나오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퍼진 정도를 측정을 못 한다고요. 단순 편차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상쇄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자, 상쇄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값을 어느 정도 비교를 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값을 도출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은 편차를 쓰는 게 맞아.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측정한 거니까. 맞죠? 근데 편차의 단점이 뭐였죠? 다시 설명하면 총합이 0이었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안 될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 지금 보세요. 각 편차가 의미하는 게 내가 아까 어떻게 해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근데 얘가 지금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오니까 왼쪽에 있다는 소린데, 얘를 그냥 거리니까 절대값 씌우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9의 영향을 없애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지금? 자, 그러면 이걸 예시를 갖고 올게요, 그대로. 여기 예시를 그대로 갖고 올게요. 이거 아주 좋은 예시니까 만든.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예시에서 만약에 이 편차에서 이 문제가 되는 마이너스 9의 영향을 최소화, 그러니까 없애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량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제시된 게 분산이에요.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애는요, 지금 정의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 평균처럼 별량의 개수로 나눠요. 왜냐하면은 A반은 10명이고 B반은 20명이면 올반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눠요, 일단.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통계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편차를 가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편차의 합을 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0되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을 제곱해줘요, 편차들을. 그러니까 각각의 편차를 제곱을 해서 편차를 제곱을 해준 다음에 이거의 총합을 분자로 놔요. 제곱을 해주는 이유는 마이너스 9의 영향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값이 달라지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해준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합리적일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분산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여기 위에 예시에서 분산을 구해보면 얘 지금 일단 5개죠, 별량이. 그 다음에 각각 그 편차를 제곱해줘야 되니까 100 더하기 25 더하기 0 더하기 25 더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125 더하기 120면 250이니까 얘 50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숫자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분산이 이게 값이 나왔는데요. 선생님, 이게 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는 사실 가치 판단이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공정이야.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이 텀블러를 만드는 공장장이에요. 그럼 이 텀블러는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기계가 만들겠죠. 그러니까 뭔가 판을 씌우고 막 팍팍팍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기계가. 근데 기계가 쓰다 보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기계가 부품이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제품이 안 나오겠죠. 균일하게. 근데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에서는 분산이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해돼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표절률이라고 해볼게요. 표절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술 작품의 표절률이라고 해볼게요. 표절 여부를 측정 검사한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민성이가 만든 그림이 있을 거고 그림이 있을 거고 내가 그린 그림이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엄청난 명장이야. 내가 엄청난 사람이야. 내가 엄청난 화가야. 근데 민성이가 표절 논란이 있어. 내 걸 베꼈다는. 그랬을 때 표절률을 이걸 레이저 센서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얘가 실제로 표절률이 몇 프로인가 이걸 이제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치가 있겠죠. 뭐 기준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정하겠지만 그러니까 40%만 넘어가도 표절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만약에 선정을 해놓고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40% 넘어갔어. 그럼 얘가 분산이 40% 넘어갔다는 소리는 분산이 적다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나랑 거의 유사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거예요 지금 방금.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능은 해요. 기술적으로 레이저를 이렇게 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용 분야가 그거예요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카메라 레이더 센서 해가지고 테슬라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초당 몇백 장 이렇게 찍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그 1024 곱하기 1024 그거 RGB 값의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인식을 해요. 여기가 동굴이란다. 이제 터널로 들어간다. 차가. 차선이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뀌었다. 왼쪽 차가 갑자기 빠르게 달리고 있다. 이거를 컴퓨터가 그러니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우리 인간처럼 생각을 하진 않고 우리가 기존에 학습시켰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챗GPT 같은 애들. 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지금 제일 핫한 이슈의 기술들의 기초적인 그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이겠구나. 네. 다시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일단 어찌됐든 분산이 지금 50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상의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 분산이 30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A 자료고 얘가 B 자료야. 그럼 분산이 얘가 더 작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분포가 모여 있다는 얘보다. 얘는 반대로 이렇게 퍼져 있고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3포도니까. 이해됐나요 이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요 분산이라고 하는 애가 이런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 또 있거든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각 별량이나 지금 편차 보면 다 뭐 한 자릿수 아니면 두 자릿수잖아요. 근데 얘 제곱해버리면 얘 세 자리 돼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너무 커져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단위가 너무 커진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너무 우리가 정수고 너무 쉬운 숫자로만 다뤄서 그렇지 실무에서는 뭐 10만, 100만, 1000만, 1억 막 이렇게 뜰 수도 있거든요. 제곱해버리면. 그럼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곱의 역할을 상쇄해주는 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일단 이 분산이라고 하는 애 일단 그대로 쓸게요. 그럼 분산의 식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라고요? 이거 지금 제곱이 문제가 된다고. 제곱이. 그럼 제곱이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만만한 뭐 있을까요? 제곱을 상쇄시켜주는 애 루트 있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워줘요. 그럼 루트를 씌워주면은 이제 합리적이겠죠. 그럼 루트를 씌워준다는 말은 뭐예요? 자 봐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편차의 총합에서 별량의 개수를 나눠주는 게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문제점이 별량의 편차의 총합이 0이 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분산을 만들었고 분산이 단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웠잖아요. 얘가 표준 편차예요. 이걸 왜 만들었다고요? 단위가 너무 커져서요. 분산을 구하면.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네네. 그래서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자, 분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도 그렇고요.
얘가 어찌됐든 3포도의 일정이죠. 그럼 표준 편차 값이 그러니까 작을수록 별량들이 평균에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개념 확인이랑 필수 문제 2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 봅시다. 개념 확인이요. 자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는데 일단 그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하려면 편차를 구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얘를 지금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네. 그럼 이거 평균 몇이에요 이거? 아, 16. 찍지 말고 아니 이거 구하면 되잖아 이거 15 더하기 뭐 하는 거야 지금? 얘 이거 16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편차를 구해봅시다. 여기 편차라고 조그맣게 쓸게. 그러면 16이니까 여기 마 1, 그 다음 1, 여기 뭐야? 마 2, 여기 0, 2 이렇게 되죠. 그럼 1번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0 더하기 4 그래서 10 이렇게 되네요. 그럼 분사는 뭐야? 이거를 지금 별량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래서 5로 나누면 2. 얘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끝. 이해돼요 이거? 네 좋아요. 자 그다음 필수 문제 2번 풀게요. 자 다음 표는 하연이의 6회에 걸친 턱걸이 횟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x의 값. 자 일단은 1번은 어떻게 구할까요? 편차의 합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모든 편차의 합이 0이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1이에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분사는 뭐예요?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죠. 그러면 편차 제곱의 총합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 지금 보세요. 얘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되죠. 그럼 얘 4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0 더하기 1이네요. 그러면 얘 10에다가 20이니까 24네요. 그래서 분사는 어떻게 돼요? 이거 6개잖아요. 따라서 얘가 4죠. 24를 6으로 나눠주니까 표준 편차는요 2가 되겠죠. 왜? 루트 4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숙제가요. 네, 93까지 일단 하시고요. 3점도를 나갈게요. 알았어. 지금 구성 보이셨다 안 돼. 90, 계절표는 93. 목요일날 하면 되니까. 목요일날 끝날 듯 3다시. 너도 해야 된다. 이거는 상관없는 부분이어서. 자, 그다음에 유형표는요. 유형편 87. 그다음에 특히 민성이 앞에 안 되는 거 다 해와. 채점하고 틀고 아예 안 되는 거 묻더만 삼각비. 네. 그다음에 네 일단은